저희가 고민하는 걸 네. 명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. 네. 응. 1시간짜리 고민 한 3년 했죠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바깥에서 음료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. 제가 정리하고 있는 동안. 그래야지 한 번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. 네. 상황 보면 임대인이 이제 건축행위하고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췄고, 여기 시세가 제가 보니까 여기 인근 시세는 그때 당시에도 한 7천? 좀 많으면 한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시세 자체는, 실거래가는 네. 거래가 많지 않았을 거지만, 여기 오시면 면적이 28제곱미터,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이죠. 전형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에 해당했고, 끝까지 이제 한도를 맞춰서 전세를 맞춘 물건이라 한도 끝까지. 근데 또 여기에서도 중개사가 얘기를 하기로 이 건물 소유자가 집이 여러 채가 있다, 또 건물주다, 돈 잘 번다, 이제 그런 얘기를 믿고 따로 설마 이거 건물 전세 자금 떼이겠어 하면서 그 마음으로 보증보험도 가입을 안 하셨고,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 게 계약기가 만료됐을 때 이 부동산 집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떨어지고, 지금 이 상황에 오신 겁니다. 여기 상황까지 맞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해요.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. 그러면 집주인이 돈을 안 줘도, 보증금을 안 줘도 허그에서 우선 보증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돈을 돌려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가장 깔끔하게 끝났을 것이다.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물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좀 쓸 겁니다. 여러분이 찾던 국밥같이 꽉꽉 눌러 담은 든든한 국밥 같은 경매 온라인 가격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 자체는 일단 깔끔해요. 뭐 압류가 달려있는 것도 없고 근저당도 없고, 가장 앞서서 이제 상담자분이 전세보증금 다 임차권 등기까지 맞춰 놓으셨더라고요. 네. 그 다음으로 굉장히 잘하신 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까지 다 받으셨어요. 네. 임차권 등기 이후에. 그러면 이 물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이 되면은 몇 가지의 혜택들이 있습니다. 이 서류에 봐서 알겠지만, 서류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.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주택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을 할 때, 네. 첫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.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비용이 뭐 100, 150, 좀 많게는 200까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70%까지 지원을 받아요. 이게 첫 번째 결정문을 받았을 때. 그거는 이제 법무사 통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못하니까 경공매 대행 지원을 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. 공통연락처가 1588-1663번입니다. 여기 지원해서 내가 임차권 등기했고 이제 이거를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한다 네. 라고 문의를 하면은 비용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법무사님이 도와주실 겁니다. 네. 물론 나라에서 일정 부분 이 법무사비 지원이 될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우리가 다음으로 할 거는 이 소유자에게 세금이나 기타 가압류가 붙기 전에 이 부동산을 내 명의로 넘기는 게, 내 명의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,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취득세가 중과되고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. 다행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대출 부분인데, 대출도 나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우대로 금리로 해서 대출이 들어갑니다. 1%대에서 2%대까지. 통상 한 1.5%에서 1.8%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아마 90%에서 100%까지 대출이 나올 겁니다. 그럼 이 물건을 다음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. 물론 누군가 내 보증금 이상,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상인데 그 금액 이상으로 낙찰 받아주면 가장 깔끔해요.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지금 이 물건 시세가 말아봐야 8천에서 9천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럼 결국 내가 낙찰을 받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.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부동산 이자! 두 번째로,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주택수에 산정되진 않지만 다음에 뭐 아파트를 받게 된다. 그럴 때는
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나라에서 신경을 좀 쓴 겁니다. 대출 한도도 기존에 70% 대출 나왔고 80%까지 대출을 내줍니다. 왜냐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이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.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. 취득세 감면 이제 안산 상록구청이죠, 이 물건은. 상록구청에 전화를 해서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다.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을 건데 취득세 몇 프로 정도 감면되냐.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. 아까 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린 대로 법무사를 통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. 두 번째, 내가 이 물건의 경매 물건을 입찰해서 낙찰받는 거. 그거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. 가장 마지막, 낙찰받고 나면 이 물건에 월세를 좀 넣을 겁니다. 월세를. 왜냐면 이게 적어도 500에 45에서 50은 나오는 물건이거든요. 그러면 저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7천에서 8천 정도 낙찰을 받았다. 그럼 1%대, 2%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심플합니다. 예를 들어서 8천 대출이다. 그러면 1년 이자가 160이에요. 한 달로 따지면 13만 원 나옵니다. 요걸 몇 년 동안 한 2년,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.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추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이 정도 피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. 왜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작게는 3억대부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그런 물건들 시세가 1억 뭐 중반, 1억 후반이거든요. 그럼 1억 차인데 요거를 월세로 받으려면 정말 힘듭니다. 이 정도 금액 때문에 정말 나쁘지 않아요. 물론 손해는 조금 발생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사기꾼도 정말 많거든요. 이번에 교육비를 조금 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부동산 2인자. 저는 바로 임차권 등기 했으니까 경매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알아보시죠. 여기까지 지금 정말 잘하셨습니다. 조금만 더 마음 먹으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죠. 네. 다 왔습니다. 그리고 월세로 받으면 손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.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. 분들이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본인 집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. 네. 빌라에서도. 근데 다 보니까 팔지 않고 다 월세로 다 돌리더라고요. 1% 2%대 대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손해를 줄여야 되니까. 손해를 줄여야 그러면 되니까. 이렇게 지금 선행 경매처럼 네. 제가 유차를 최대한 받아서 네. 이렇게 금액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지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한 절반 정도 금액까지, 절반까지 떨어졌다. 그때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. 어차피 대출이 나오니까. 궁금한 게 차례 제가 받는 네.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다 뭐 내는 거예요? 금액은 법원에 내는 건데 대출 받아서 내는 거죠. 그래서 대출에 대한 저리에 대한 조건이 여기 서류에 나오는 겁니다. 언제돼요? 여기 금융기관에서 다 대출이 돼요.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.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 구입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모든 은행에서 다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다. 이 결정문 가지고 와서 이 주택을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. 대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80% 90%까지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. 대출 금리는 1%대에서 2%대 사이 한 1.8%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. 근데 제가 은행 이제 곧 연장을 받아야 돼요. 네.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거든요. 네. 연장도. 네. 근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갔어요, 은행에서도. 근데 이거는 정확히 안 보고 그냥 6개월 후에 경매 받아가지고 똑같이 2.8% 그냥 받으세요. 그냥 연장하세요.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, 저한테는.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네. 일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렇죠. 다들 잘 아시잖아요. 이거 네. 공감하실 거예요. 네. 일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. 네. 이것도 설명하고 일이 늘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말 슬픈데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. 내가 알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일 수 있는 눈은 좀 필요합니다. 지금 이것도 전세사기 피해자도 다 보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일정 부분 보장을 받는 게 있습니다. 네. 다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. 일정 부분만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. 하시다 보면 막히는 게 생기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. 네.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.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은. 네. 부동산 이자!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가 세는 잘 나갑니다. 차후에 집가 상승도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한 위치긴 해요. 아니, 뭐 2028년에 뚫린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노리고 그냥 여기에서 월세로 이제 돌리다가 집 팔려고 저희는 그러려고 하거든요, 지금. 네. 그렇게 근데,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월세를 내세요. 대체 그러면 네. 강제경매 신청할 때 혹시 요거를 지원받는 법무사님이 여기 경공매 대행 지원이 있습니다. 여기 통해서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할인 받고 가야죠. 정가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됩니다. 네.
그래서 저기 전화번호를 적어드린 겁니다. 저번호. 나목 뭐 이런 게 그쵸.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보고 어떤 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답변을 다 드린 겁니다. 이 서류가 너무 어려워요. 이 결정문 받아도 이 서류 봐도 뭔지 몰라요, 사람들이. 이게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보고 어떤 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답변을 다 드린 겁니다. 코스.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언제였지? 그 가족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 한번 언니 와가지고 아, 임차권 네. 등기하고 나서 문 열어달라고. 아니요, 아니요, 그건 그럼요. 아니었어요. 2022년도인가? 이제 그때 갑자기 관리인이래요. 2021년에 집주인이 연락이 끊겼거든요. 그때부터. 저희 관리자인데요.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집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. 그랬더니 집주인하고는 어떤 관계세요?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계속 관리인이라고만 하는 거예요. 관계도 안 알려주고. 근데 한 번은 남자분이 연락 왔고 한 번은 여자분이 연락 왔는데 또 둘이 다른 이제 호스 분들이 혹시 둘이 아는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래요, 또. 이게 네, 그런 경우도 저희한테 되게 있어가지고. 집주인이 사과문 썼다고 해가지고 집주인도 사과문 써가지고 갑자기 여기 막 벽에 붙이고. 여기 보면 이 영상입니다. 사기꾼들이 또 사기를 쳐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뉴스 기사 나오기 전에 이제 9개월 전에 찍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 기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. 저는 이런 현상을 1년 전부터 봤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기꾼 정말 싫습니다. 뭐 당하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미 이거 1년 전에 찍었거든요. 저런 영상들을 저렇게 한다.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, 누구도. 네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다른 호스분들은 그래도 돈 돌려준다는 게 어디냐 뭐 안 이러는 돼요. 거예요. 또. 믿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저는 뭐 연락 오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 받지는 잘하시고 않았는데 계신 겁니다. 다른 분들은 계속 전화하고 그분한테 막 받고 전화 받고 막 이랬었나 봐요. 그럴 필요 근데 없어요. 나중에 그런 전기 있잖아요. 빌라에 이제 공용 부분. 네, 공용 전기 같은 게 이제 끊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. 자동 문도 안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때 발뺌하는 거예요. 너희도 나한테 돈도 안 줬는데 왜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. 그때부터 이제 관리인 취급 안 했더니 연락도 딱 끊더라고요. 그분도 그분들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 그쵸.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. 그 집주인이랑 같이 연관이 됐는지도 모르겠고. 그러니까요. 제가 얘기해 준 부분만 신뢰하고 가세요. 이거는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. 네. 대통령 저희 추가로 아까 했던 질문 중에 그러니까 4천에 낙찰받는 게 6천에 낙찰받는 거 싸게 자본주로 네. 계속 유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여기 입장에서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한 70% 가격쯤에 낙찰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한두 번 정도 유찰됐을 때 들어간다. 어차피 계속 유찰시켜봐요.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낙찰되는 거고 계속 지켜보는 거 그것도 사람 할지 못 되거든요. 그냥 한두 번 딱 유찰됐을 때 낙찰받고 이렇게 하실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 낙찰 받는 그렇죠. 것까지 다 끝내요. 네, 다 끝나게 될 겁니다. 올해 안에 다 끝날 겁니다. 지금부터 움직이시면. 네. 네. 움직여야 돼. 법무사님 정도는 믿을만하다. 그분 라이센스 있으니까 날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 정도만 신뢰하시고 움직이시면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걸 네. 명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. 1시간짜리 고민 한 3년 했죠.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, 부동산에. 사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이게 너무 힘듭니다. 부동산도 발뺌하고. 그러니까요. 이제 작은 걸로 한번 당했으니까 큰 거에 당하실 겁니다. 큰 거 나중에 당하면 억대까지 당하거든요. 그러면 진짜 복구하기 힘들어요. 이 정도는 그래도 복구 가능합니다. 월세하고 좀 버티는 걸로. GTX 노선 놓이고 개발 오져 있으니까 네. 좀 버텨보는 걸로 가시죠. 상담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네.